날씨가 너무 추우셨죠?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정말 추웠지만 준비를 잘해서 따뜻하게 보냈는데요. 네, 그 앙고라 목티에 그 긴 롱부츠에다가요. 네, 안 보이세요? 네, 네, 롱부츠에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었죠? 네, 아낌없이 주는 정책 자금의 진화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음, 저는 오늘 캐시미어 목티에 긴 롱 부츠 신발을 신어서요. 바람을 잘 막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춥지가 많이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할 부분이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에 대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기업에서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네, 반드시 가져가야 될 이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 방송이 좀 부족하다,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힘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기술개발협회에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시거든요. 거기에 무료로 해주는 뭐 연구소 설치라든지 도와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업 공고를 잘 보시면 도움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훑어보기다.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나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챙기셨다가 나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한국기술개발협회라든지 정실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잘 챙겨가시면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겨울에 저희가 겨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따뜻한 옷을 입는 방법도 하나인 것처럼 협회가 한국기술개발협회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전 여기서 참 많이 물론 교육도 받고요. 뭐 시험도 여기서 R&D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땄으니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참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협회이고 정실 및 카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에 기회가 돼도 종종 한번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정말 실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본인이 좀 힘드시면 함께 도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목차를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목차이고요. 기업 부서 연구소 설치 A부터 Z까지 그리고 벤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두 가지씩 좀 끊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업 투자, 벤처 캐피탈 협회를 통해서 벤처를 받는 방법과 기술 평가 보증서를 받아서 받는 방법과 중진고, 안 보이세요? 네, 죄송해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네, 네. 멀티창, 네, 1번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창업 투자를 받는 방법과 기술평가 보증, 기술평가 기관으로부터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 중진공 대출을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 기업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노비즈 인증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립 후 신고예요. 먼저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어디서 지금 이거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저희 기업에서 그럼 먼저 이제 이렇게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하기 전에 했을 경우에 연구원 외에 반드시 다른 부서에 한 명의 직원이 적어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려요. 상시종업원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연구 인원이 3명이고 그리고 이제 제조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다라면 이런 기업은 당연히 그 기업 부설 연구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연구 인원이 3명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다른 타 부서의 인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연구소 설립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럼 연구 인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연구 인력이냐고 봤을 때 그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전공자면 다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라든지 기사 등을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도 자격 조건이 돼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정부에서 일컬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공자라도 가능하고 다만 4년제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그 관련 분야에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면 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그 이제 전담 부서라는 것도 있고 연구소는 그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 못했을 경우에 전담 부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는 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과 지식 전담 부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 준비했는데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안 된다라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도대체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냐고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업종이 나와 있어요. 위생 서비스업이고 소매,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도 그 지식 서비스 분야예요. 그리고 뭐 요즘 영화 및 기록물 제작이라든지 부가통신 정보 서비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경영 컨설팅 업도 네. 그 부분이고요. 조금 이따가 BJ 코테라님 말씀드릴게요. 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 및 보건도 있고요. 창작 및 예술에 관련된 서비스도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로 들어가는 거고 문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라는 거고 이건 연구소만 가능하고 전담 부서는 안 돼요. 조금 이따가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라는 거. 우리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저희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웹 개발하는 업체요라고 하게 되면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 네, 네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넘어가고 네 그리고 선 설립하고 후 신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코이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신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구소 전담 부서라는 부분에 그 위에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신고 절차가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고 코이타, 네, 코이타 치시면 네 여기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신급 설립 방법에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먼저 설립을 해두고요. 기업이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심사를 통해서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 된다 된다라는 부분 보완할 부분이 오게 되면 보완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첨부하시면 별 문제 없으면 인증서가 발급되어서요.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출력하시면 연구소 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서가 나오는 거죠. 네, 정확히 네, 나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R&D 지원 제도가 도대체 그럼 이거 연구소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이득이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조세 지원도 있고 관세 지원도 있고 뭐 자금 지원도 있고 인력 지원도 있고 다 많은데요. 그 정부 출연금이나 출연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안 갚아도 되고 이자도 안 내도 되는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에 이걸 보통 출연금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상환 1억을 받았다. 돈을 1억을 보통 대출을 받았으면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갚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난 연구개발로 쓰겠어요. 이 제품 만들 때 쓰겠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 안 갚아도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있어요.
네, 이 조세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고 가만히 보면 연구 인력, 이걸 연구하겠다는 인력들이 있고 이 인력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억이 있다라고 1억을 연구원들에 대한 그 급여를 1년간 총 1억을 줬다. 뭐 한 분은 5천만 원이 급여이시고 한 분은 2,500만 원, 또 한 분은 2,500만 원, 총 3명이 연구원으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1억의 25%, 2,5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운영하시면 법인세라는 게 내시게 되는데요. 법인세가 2,5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전혀 안 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엄청나요. 웬만한 기업들은 웬만하게 기업이 엄청나게 이익이 남지 않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거 되게 좋은 혜택이에요. 뭐 정부에서 자금 지원도 해주시고요. 조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큰 혜택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도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했거나 여러 가지 뭐 기계 같은 것들을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80%를 그 관세 우리가 수입했을 때 그 세금이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800만 원을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부분, 관세에 대해서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인력 지원 혜택들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조세 지원 부분과 그리고 자금 지원 부분에 관해서 연구소를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많은 혜택들을 정부에서 주니까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연구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조세 지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원래 우리는 세금을 우리 기업은 1,000만 원만 내도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세액 공제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500만 원인데 원래 우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1,500만 원 못 받았을 때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보통 기업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월 공제돼요. 내년에 만약에 당신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2월 돼서 다시 또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금을 그러니까 내년에 또 10년 동안은 계속 2월에서 그 금액이 넘지 않으면 다시 또 이렇게 세금을 꼭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게 없어지지 않아요. 남는 1,500만 원이 내년에 또 산도가 또 생기는 거죠. 내년에 똑같이 2,5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고 작년에 덜 받았던 1,500만 원이 남은 거 있으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이익이나 개인 사업자가 4천만 원의 이익이 넘지 않는다라면 그 세금을 전혀 안 내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기업에 주는 혜택들이 엄청난 거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장은 제가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신규 설립 절차는 코이타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연구소 등록하는 방법과 전담부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연구 인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좀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담 요원이 2명이면 돼요. 연구소 인력이 2명이면 되는 거고요. 2명이 안 되고 전담 요원이 1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연구소가 안 되고 전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3년이 지난, 기업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다라면 연구 인력이 3명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그 인원수에 맞추지 못한다면 전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요 인원수 잘 체크하셨다가 그 전담 부서랄지 연구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식 서비스 분야는 전담 부서가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런 게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연구소로 네, 연구소 인정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이건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조금 더 제가 요거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가 뭐냐면 우리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연구 인원으로도 안 될 거고, 제가 연구 인원만 있으면 안 된다. 대표랑 연구 인원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타 부서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4대 보험이 가입 안 돼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분은 당연히 연구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아니 뭐 이렇게 직원이 원해서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주간에, 일반 대학원에서 주간 공부를 하는 사람도 연구 인력으로 안 돼요. 야간은 돼요. 이런 부분 좀 챙기셔서, 아, 우리 기업은 이게 되나 안 되나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뭐 안 되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좀 이런 부분 안 되는 사람은 인적 요건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잘 챙겨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넘어가면, 네. 연구 보전과 연구 관리 직원이 있는데요. 이건 오늘 시간상 이것도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요건과 연구소는 물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그 물적 요건은 딴 게 아니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사방이 막혀 있는 문이 있는 거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은 뭐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또 지식 소기업이고, 지식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 지식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굳이 방을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이제 파티션 같은 거, 공간을 그냥 나눌 수 있는 것만 치시게 되면, 그것만 대신에 3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독립되지 않은 연구 공간도 있어도 출입문만 없고 벽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요런 공간이 정확하게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만드셔서 그 물적 요건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뒤에 사진으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까 사업장 가입 명부 같은 거 나중에 첨부 파일 같은 거 내셔야 되는 거니까 좀 잘 챙기셔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요런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 부설 연구소면 요런 명판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구소면 연구소 명판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렇게 사진이 잘 찍혀져 있어야 돼요. 요것도 사진을 찍어서 그 코이타에 신고하실 때 근거 사진 첨부 파일에서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면 같은 것도 첨부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도면 그리셔가지고요, 잘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얼만큼이라는 거 명확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30m, 뭐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라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구소 조직도 같은 것들 첨부하라고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요 조건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업은 소기업이에요 라고 인증할 수 있는 서류 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사 전체 도면도 함께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회사 조직도도 함께 내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연구소에 관계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19분이나 흘렀어요. 네. 네. 이게 연구소 부분이라서, 네, 잘 챙기셔서 선 설립 후 신고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벤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벤처 확인, 잠시만 요거 조금 줄일게요. 제가 네, 벤처 기업 확인 전략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네, 이번엔 벤처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벤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우리나라의 벤처라는 제도가 1998년도에 제일 초에 만들어졌는데 2006년도에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벤처라고 하면 엄청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벤처 자금을 정부로부터, 정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면 이런 기업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보시게 되게 되면 보증서나 대출서 받는 기업들도 벤처 인증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전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요게 정말 바뀌었다는 게, 2006년 바뀌어서 꼭 우리가 얘기하는 신기술, 특별한 우리가 막 엄청난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벤처 자금만 받고
받고 뭐 대출이라든지 보증서를 받은 기업들도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벤처 기업의 우대 제도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창업 3년 이내의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50%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50% 법인세가 1,000만 원 나왔다라면 500만 원 안 내고 500만 원 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요렇게 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특히 서울에 있는 기업은 과밀 억제권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부분,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법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처음 했을 경우에는 이거 벤처를 반드시 받으셔야지 세제 혜택도 많이 봐요. 물론 벤처를 받았을 경우에 벤처라는 자체가 뭐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벤처 확인 제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정부 정책 자금 받는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 지원 혜택도 있으니까 꼭 내가 뭐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벤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질문을 좀 생략하고 말을 스피드하게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상세한 내용은 한국기술개발협회에 가시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은 시간상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뭐 지금 벤처를 만들기 연구소를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는 인증 여러 가지가 많지만 넘어가고 벤처 기업 확인 유형은 크게 예비 벤처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있는데요. 예비 벤처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아서 크게 4가지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벤처 받는 방식이 첫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유형 4가지 중에 두 번째가 기술 평가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8천만 원, 4천만 원 이상 받아서 벤처 인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2가지는 보증이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인증서라든지 대출을 꼭 돈을 받지 않아도 보증서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만 잘 통과하시게 되면 꼭 돈을 안 받으셔도요.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기업 부설 연구소로 벤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총 이 4가지가 벤처 확인 유형이 크게 4가지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스피드하게 가니까 특히 초콜릿을 정말 주시니까 정말 힘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해요. 네. 이제 이 부분 넘어가고 그리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벤처 투자 기관은 도대체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벤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게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요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자본금에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자본금의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자본금이 1억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5천만 원만 넘어가면 10% 이상이면 되고 네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벤처 투자 기관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뭐 창업 투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5천만 원 이상만 투자 금액을 우리 기업을 받았을 경우에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한 4% 정도밖에 이런 방법으로는 벤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지 않고 IMF 이전에는 이 방법이 90%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를 통해서 벤처 받는 방법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방법도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네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네 요런 것들 받는다는 거고 절차는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벤처 확인 벤처인에 들어가면 된다는 이것도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벤처를 받는 방법과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받는 방법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받는 금액이 그리고 이제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 원 이상이게 되면 보증이나 대출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되게 되면 이 금액을 받는 기업들은 벤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 이게 반드시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벤처를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중진공에서 이제 나오는 일부 자금 중에는 그 받는 것 중에서는 뭐 좀 이 벤처로 인증 못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지만 왜 그런 부분은 보통 기보로 받는 경우가 80%라고 하네요. 이 방법 중에서는. 그래서 내가 중진공에서 보통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보로 그냥 가셔서 이 절차를 그 보증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술 그 중진공이나 이런 기보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증서 그리고 대출을 8천만 원 1년 이상 기업은 그 이제 그 금액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인증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네, 돈을 받지 않더라도 아까 그 이제 대출 금액만 이 승인 금액만 나오면 이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앞에 부분 좀 제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네, 대출 받는 방법과 보증 그리고 중진공에 대출 받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술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 절차 부분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진공으로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일부 장업은 안 돼서요. 그 일부 이제 되는 부분이 창업 기업 그 지원 자금과 뭐 그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신성장 기반 자금 이런 것들이 참고로 그 모든 자금이 대출을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자금은 되지 않고 중진공 대출 유형 중에서 이런 자금들이 참고로 벤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보하고 중진공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연구개발 기업이 아까 원래는 나는 처음에 중진공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연구개발로 그 이제 확인기관은 중진공하고 기술보증 기보이거든요. 두 군데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래 거래하고 있는 곳에 네. 거래하고 있는 곳에 간다면 그 중소기업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연구소 개발 유형으로 가셔도 되고요. 나는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거 없다라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요 부분 말씀드리면 네. 요게 그 중진공의 대출 유형 중에서 안 되는 게 수출 자금이나 경영 안정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대출 8천만 원 이상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거는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 기업은 확인 기관이 두 군데 있다. 그래서 원래 거래하던 곳에 가는 게 맞고 이 두 군데 중에 맞고 그게 아니라면 네, 기술보증기금 기보를 통해서 연구개발 기업으로 가시는 게 보통은 가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5천만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인력 급여 준 것도 포함되고요. 연구개발에 들어간 다른 비용들이 총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금 연구개발 기업 유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창업한 지 3년이 지났다라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구개발 비율은 5에서 10%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이니까 이제 우리 그 기업의 어떤 유형이 어떤 건지를 보고 네, 5% 이상인지 매출액이 10% 이상인지 잘 보고 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전 4분기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조금 그냥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상 넘어가고 말씀드릴게요. 직전 4분기라는 개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개발 기업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네, 넘어가고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벤처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그 진행 절차는 벤처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벤처 확인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형 선택 내가 그 연구소로 받을 것인지 그리고 뭐 그 캐피탈 협회의 자금 5천만 이상을 받아서 받을 것인지 기보를 통해서 받을 것인지 중지공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확인 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만약에 혹시 3일 안에 안 오신다 이러면 그 기관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신청서 접수하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 밟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뭐, 예, 이렇게, 뭐, 중진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 흐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지금 그냥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중진공에서 대출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들은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고요. 그리고 연체가 있다거나, 뭐 자금을 횡령했다라든지 기업에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너무 신용도가 좋거나 캐시 현금 흐름이 뭐 CR1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업이라든지 뭐 신용평가협회로부터 너무 평가 회사로부터 이 기업의 신용도가 너무 좋았을 경우에도 안 된다. BB 등급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챙겨 보시고 네 너무 세금 잘 내셔야 돼요. 대출 받으시면 네 정부에서 내는 세금 잘 내셔야 된다는 거 실무적으로 세금 체납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그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2년인데요. 벤처 확인은 2년인데 내가 다시 또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만 이상 다시 또 대출을 받으셔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못 받게 되려면 벤처 확인이 더 이상 이렇게 연장이 유효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를 반드시 설치하셔서 더 연장하는 걸로 가시는 게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돈은 33만 원부터 11만 원 든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노비즈 이제 제가 오늘 그 인증서 받는 실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이에요. 네, 말씀드릴 건데요. 이노비즈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로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건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노비즈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하는 부분이에요. 이 혁신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내가 가죽을 벗겨 듯한 고통을 동반할 정도의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노비즈를 받는다는 건 정말 이 이노비즈라는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인증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에서 물론 더 힘든 것도 있지만 이노비즈라는 게 정말 이 항목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노비즈를 받은 기업은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튼튼하다는 그러니까 정말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망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노비즈를 받은 기업들은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업이 단단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내 가죽을 이 혁신이라 한문 뜻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노비즈라는 것들이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평가 항목을 보게 되게 되면 만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평가 항목들을 다 챙기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게 이노비즈 받은 기업들은 이노비즈라는 이런 평가 항목을 잘 통과한 기업들은 다른 인증서 받기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더 보이시나요? 어쨌든 조건은 참고로 기업이 창업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네. 3년 이상 기업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가 진단을 하는데 자가 진단에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기술 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 능력. 그러니까 기술 혁신과 그리고 그 기술의 혁신과 기업 경영 능력, 기술 경영 능력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원가도 절감돼야 되고 판관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리 부분도 혁신된 기업에 관해서만 주겠다는 거고요. 이 평가 성적이 자가 진단을 했을 땐 650점이 넘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통과됐으면 현장 평가가 들어오는데 이때 현장 평가에서는 700점 이상이 통과돼야지 이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자가 진단은 실질적으로는 800점, 850점이 넘어가야지 그 현장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650점 이상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신청하셨다가는 네, 붙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이노비스 받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창업 기업, 아까 벤처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노비스를 받은 기업들은 기술력도 있고 경영 혁신도 된 기업이라고 인증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 자금을 받을 때도 훨씬 더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유리한 위치에 그 이제 그 유리한 위치에 기업이 이제 설 수 있다는 거라서, 가점 성적도 당연히 벤처나 이노비즈는 주지만 이렇게 이노비즈를 받았다는 기업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기술 혁신도 있고 경영 능력도 혁신한 기업이라고 보통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이 온라인 평가 받는 게 힘들기 때문인 거고요. 내가 받는 기업이 3년 이상 되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자가 진단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노비즈를 뭐 받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기술개발협회에 가시게 되면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잘 도와주기 때문에, 이노비즈를 기업에서 혼자 받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한국기술개발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리냐면, 이런 이게 인증서를 받는다는 게 기업이 혼자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고, 네, 고생이 많으니까요. 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좀 받고 싶다면 특히 이노비스 같은 것도 그 한국기술개발협회를 좀 통해서 네,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 네, 훨씬 더 받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참고로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네, 자가 진단 받게 되게 되면 기술사업계획서 입력하시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급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안내요.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소는 네, 기업의 필수 조건이다.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이자 무상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세제 혜택 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반드시 필요하고요. 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세금 정말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안 챙기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오늘 벤처 인증 받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연구소로도 받을 수 있고요. 기보에 대해서 보증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중진공의 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네, 5천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 벤처를 받는 방법이 네 가지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비즈라는 게 어떤 거고, 평가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만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받았을 경우에는 이 기업은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 충분히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라고 평가를 바깥에서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이렇게 내가 특히 정부 정책 자금을 기업이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려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떤 절차, 방법, 흐름도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